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3월 9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승리감에 도취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북측의 김정은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전제로 대화를 제의했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제의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켰다고 하면서 국내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는지 하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뉴스는 서울발 뉴스로 해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문재인 씨는 그동안 내 뜻에 따라줘서 고맙다 하는 내용의 글을,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5월 이전에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히 다뤄 나가겠다.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전시키겠다. 이 내용만 보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문재인 씨가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지도자가 내보낼 만한 성명이지요. 그러나 그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회담만 추진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바로 이것이 봉황 2마리를 앞에 그린 그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물론 미국과 북한의 회담과 관련한 인사로서 어울리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문재인 씨가 할 말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겠죠. 문재인 씨는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루 동안 별별 일들이 다 발생했습니다. 2017년 말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그래서 북한을 마음대로 다루게 되면 문재인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다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이것이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아쉬워서 그랬는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것을 가지고 또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3월 9일에 외신에는 또다시 문재인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러한 외신은 대부분
서울에 와 있는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라는 점입니다. 정우용 씨가 미국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양에 갔다 온 일과 그리고 브리핑을 하고 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언론 발표를 했죠. 그때 정우용 씨가 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청와대 발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조금 전에 소개한 대통령 스스로 성명서 비슷하게 발표한 그 내용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정의용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5월까지 만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5월 이전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5월까지를 5월 이전으로 이 원문에 영어로 BY 그리고 MAY 그래서 5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잘못 이해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월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5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김정은이 만나자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5월까지 시간을 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5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에 응해주는 호의로서의 기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가슴 졸이는 그 생존의 마감을 가리키는 선이다. 그러한 시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5월까지라고 해서 좋은 일인가? 빨리 만나주겠다고 해서 좋은 일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씨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없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정의용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5월까지의 앞에 영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김정은과 만나서 회담을 하면 노벨 평화상의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 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을 받게 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는가. 문재인 씨의 그 어린아이스러운 그런 면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씨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궤도에 들어선다. 쉽게 말해서 궤도를 기차 철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차가 철로에 들어서지 않으면 1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그러면 기차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궤도에 들어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을 뜻하죠. 궤도에 들어섬으로써 그때부터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고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기차는 움직인다. 그 다음부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과 다른 세계가 이해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회담이 있은 후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있은 후에 출발할 것이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지만 완전하건 초보적인 것이건 궤도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출발이다. 회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2018년 3월 9일 백악관 브리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또 일본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임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북한이 약속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이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대화에 응한다고 했던 것은 대화에 응한다는 뜻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이 세계적인 정말 세계 평화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한 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이야기, 세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이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약속 이행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비핵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했다 하는 것이 검증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검증되어야 합니다. 검증으로 약속을 이행했구나 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단계, 거기에 이르게 되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비핵화의 엔딩입니다. 오프닝이 아니고 엔딩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북 대화를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의 출발 이전 단계로 보고 있었는데 미국은 약속을 이행해서 이미 출발해서 달리다가 종착점을 앞에다 두고 만나자. 그래서 아주 끝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5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종료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시한인 것이죠. 그때까지 약속을 이행해서 끝을 보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지 않으면 그만두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북한은 북한이 초조한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2달 남짓 남은 그 기간 동안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는가, 이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흔들림 없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하룻밤 사이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 갑자기 비핵화하라 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세계와 손잡고 지금까지 계속 잠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왔다. 이것은 북한도 알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와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 5월까지라고 하는 시한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북한은 더 달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 시한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비핵화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 아주 근접할 때까지 달려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북한이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문재인 씨가 운전자도 아닙니다. 3월 9일 NHK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측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킬 테니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해온 이러한 북한 측의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강력한 제재와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이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포함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 결과로서 나온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날짜가 조금 다르지요. 시간으로. 그런데 대략 하루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3월 9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이전 정부 때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참 많이 해줬다. 북한 비핵화하고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동맹국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협력,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연합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바로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북한이 이야기를 하겠다,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 이러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내내 같은 날인데 중국은 가끔 보면 북한과 매우 가까운 것 같죠. 그런데 북한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중국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는 동맹국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약속한 시한까지 약속을 지켰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 비핵화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회담을 할 수 있고 그 지점에 북한이 도달하는 것이 5월 안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번 약속을 지킬 때까지 압력과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최대한의 압력,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의 움직임, 이것은 사실 세계가 협력해서 이루어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그가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그 진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속이려고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에게도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겠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더글라스 맥그리거 씨가 3월 8일에 인터뷰한 맥그리거 씨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계속 불안정하게, 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키고 또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동북아 지역을 위험하게 그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깨뜨리는 주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국은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뉴스는 우리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 북한 비핵화를 진행한다 하는 이번 미국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의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을 구조해 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 김정은의 약속을 하면서 그 대화 제의를 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누차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길로 가도록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합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만일 그가 정말 그 북측의 지도자감으로서 조금 그 폭넓은 안목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 단지 그 김씨 가문의 제3대 소두목감이라면 이번에도 분명히 돈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비핵화 하겠다고 하고 또 회담을 하겠다. 나와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가를 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밝은 길이 열리지 않겠죠. 어떻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돈 안 줍니다. 그는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 돈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말 이번에 약속을 이행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를 해내면 그러면 진짜 김정은도 살고 북한 주민도 사는 밝은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적 지도자라고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김정은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3월 9일 뉴욕타임스의 빅터 차의 기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빅터 차 씨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한반도에서 휴전을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거 이외에도 아주 김정은이 탐내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빅터 차 씨도 밝혔듯이 이러한 것들을 성사시키려면 앞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당연히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되는 것, 그것은 기본적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국가로 되려면 그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세계가 손을 맞잡고 김정은과 북한을 사면해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는 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세계가 참가한 이러한 캠페인에 실패를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세계 각국, 세계 정상들, 세계의 강대국들에게 견디기 힘든 충격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사국들 사이에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은 빅터 차 씨의 견해입니다. 이 당사국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이지요. 특히 중국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살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김정은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러면 참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오늘자 트윗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과의 이 일이 잘 해결이 되면은 이것은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되면 북한에게도 좋고 세계에게도 좋겠죠. 왜냐하면 세계는 더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 좋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두 좋은 이 일들은 바로 한국의 희생 위에 한국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 운명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뭘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김정은도 문재인을 얼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씨를 동료나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저 아는 사이라고 임시 일을 같이 하는 사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번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든 아니면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든 한국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사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휴전을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무엇을 양보하느냐? 통일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위 38도선 이북 영토를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로 더 이상 통일도 없고 그리고
그 38선 북쪽의 영토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섬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했던 큰 반쪽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희생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돈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은 돈이 절실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결국 누가 됐든 돈을 요구하면 우리 한국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돈을 주어야 하고, 김정은에게도, 시진핑, 아베 수상에게도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다. 푸틴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은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안보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이 협력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행할 것을 조건으로, 교환 조건으로 내놓을 것이다. 물론 중국 측에서 내놓겠죠. 북한이 내놓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안보 비용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물론 안보가 취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 그 상태에서 북한을 견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이 국경선이 될 것이니까. 또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틈틈이 대한민국 영역을 넘보고 있죠. 그리고 그때 가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 우호관계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안보 비용은 지금보다 몇 배나 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경제공동체라는 꿈을 가지고 극복해내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휴전선이 국경선이 돼도 좋다. 경제공동체가 돼서 이웃나라로서 개마고원에 놀러갈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미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이 경제공동체를 대한민국과 할 이유가 없죠. 미국과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하든지 역시 대한민국 패싱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무엇이 이익이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던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제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외국의 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미 경제적 추락이 시작이 됐고 그 진행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래 예측이 경제적으로 극도로 빈곤해질 가능성 또한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계속하기로 하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